심재철 대 김동연으로 잡아봤는데요. 네. 예고됐던 대로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 심재철 의원이 나와서 업무 추진비 관련 문제 제기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시죠. 먼저 질의와 또 답변하는 내용 잠깐 같이 듣고 이야기하죠.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두 번째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되실 자료를 보신 겁니다.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중이라고 써 있고 강변하지 마십시오.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무데도 없습니다. 공직자라면은 거기에 이것은 감사한 진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신 게 잘못이죠.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비인가 예산 정보를 이제 열람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자기 부처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리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도 했는데요. 즉 방법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막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시스템을 고치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총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료 취득이 법에 부합하느냐 위법이냐 이게 지금 최대 쟁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들으셨듯이 김동연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의 행위는 이제 불법적인 자료를 의도적으로 취득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 이제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고 대신에 내려받은 100만 건 이상의 지출 항목 자료들은 반납을 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자료를 취득한 방법이 정당하다라는 걸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이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을 공개 시연을 해보자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게 위법성 있는 시도인데 부총리인 자신이 함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심재철 의원에게 국회 부의장 시절에 이 주말에 업무 추진비를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 이른바 클린카드라는 것은 심야 시간과 주말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지출이 이제 허용되도록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을 설명을 하면서 심재철 의원도 국회 부의장 시절에 주말에 업무 추진비를 쓴 것하고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된다라고 반론을 한 것입니다. 네. 심재철 의원은 그때는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업무 추진비도 당시 쓴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받아치면서 해외 출장 중에 이 심재철 의원이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좀 덧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심재철 의원은 새로운 의혹을 거듭 또 거론했더라고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골프장 운영 업종에서 업무 추진비를 706만 원을 사용했다. 이걸 답변해봐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이 김동연 부총리는 과기부가 있는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는데 이 분류 코드가 지금 이 골프 운영업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류 코드 잘못돼 있는 게 참 많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2017년에 을지훈련 중에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에 출입했다. 그리고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심야 시간대 고급 와인바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 이런 의혹도 심재철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실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상호명이나 시기만 갖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또 반론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심재철 의원은 의혹 제기하고 또 해명하고 이거 끝이 없겠네요. 지금 심재철 의원이 이 지출 내역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김동연 부총리도 이런 식으로는 끝이 없으니까 청와대를 포함해서 지금 52개 중앙행정기관에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한 전수감사를 청구했다. 이 점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대목은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내일은 또 어떻게 될런지 또 좀 봅시다. 아무튼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공판 TV 생중계가 이제 허가가 됐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법원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시죠. 방송사 카메라들이 법정에 바로 들어가는 그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법원이 얘기하기를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를 해서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즉 지난 7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때하고 같은 방식을 이제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 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된답니까? 지금 이제 출석을 한다는 분위기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하.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은 선고 공판 도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촬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라는 이유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뭐 이걸 시청을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고 또 나가는 모습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나저나 검찰은 구형 형량이 어떻게 됐죠? 지난 6일 결실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여 원을 구형을 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를 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을 하고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것인데요. 예. 또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거, 그리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자리를 대가로 돈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뇌물 혐의로 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일 많은 거는 결국 다스 주인이 누구냐 이거로군요. 그렇죠. 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어야 이 다스와 관련된 혐의들이 이제 모두 성립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금융거래 등의 어떤 객관적 증거보다는 신뢰성이 의심되는 일부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고 그 밖에 뇌물 혐의에서 쟁점은 어떤 것들이에요? 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의 신뢰성,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김백준 전 기획관이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팔성 전 회장 등으로부터 뭐 자리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이팔성 전 회장이 비망록으로 불리는 매물을 삼키려고 했던 이런 정황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정황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사뵙기 세 번째 항목은요. 경기도에 이제 그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시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기도가 환자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 이번 달부터 경기도 의료원의 안성병원 수술실부터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지금 의사협회에 제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반대 주장의 근거는 뭐예요? 수술실 CCTV 설치 때문에 적극적인 의료 행위가 방해가 된다든지 이렇게 좀 의료인들의 진료 위축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또 개인과 간호사 등의 사생활과 비밀 등등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특히 여성 환자들에 대한 경우에는 외과 수술이라든지 이런 좀 예민할 수 있는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만 선택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왜 그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 대신 수술하고 막 이래서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은 불신이 워낙 크죠. 그렇죠. 이게 의사협회 주장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러니까요. 또 전신마취 상태 등의 환자를 다루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이 환자에 대한 폭언이나 또는 성희롱을 했다, 이런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의료계에 대한 불신들이 워낙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들이 국민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는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의사협회를 좀 압박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경기도가 주 K스탯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응답자의 90% 이상이 이 경기도 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90% 이상? 그렇습니다. 아. 이 응답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좀 원인을 규명해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체의 44%의 응답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네. 반면 또 관리 소홀에 따른 이런 영상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답변도 40%를 넘은 상황이거든요.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또 이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저나 경기도하고 의사협회 공개 토론은 된답니까? 지금 이제 의사협회가 이제 의사협회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발언을 한 상황인데 확답은 아직 안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